이 엠마쌤이 정부 지원금 숨어있는 돈들을 잘 찾아서 안내를 너무 잘해줘서 나도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지금 24년 이제 12월 끝자락에 이 영상 나갈 거야. 너가 얘기했냐? 25년 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어마어마한 돈들이 쏟아진다고. 정부 지원금이 제일 이제 쏟아지는 시기가 1분기 1에서 3월까지가 제일 쏟아져요. 물론 그래. 연중 내내 있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있기는 해요. 근데 막 이제 목표로 하시는 1억 정도의 큰 자금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시기가 보통 1분기여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거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다 오늘 탈탈탈 털어서 이 영상 보시면은 딱 종결할 수 있도록 정부 진짜?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옥 대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안 거야? 저는 이제 첫 창업이 23살 대학생 때였어요. 근데 대학생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때 너무 창업을 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매출 없어도 경력 없어도 사업 계획서만 잘 작성하시면 정부 지원금을 타실 수 있는데 이거를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옥 대표, 넌 초반에 얼마 받아 먹었어? 저는 그때 교육부에서 하는 창업 지원금이었고 그때 음, 300만 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매년 연차를 거듭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하면은 약 그래서 내가 널 불렀어.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를 내고 나면 제일 많이 연락 오는 게 어딘 줄 알아? 업체들에서 연락 오죠. 사업자금 제가 무료로 받게 해드릴게요. 이 짓거리 한다면 그런 사기꾼들을 어떻게 피해야 돼? 최근에 뉴스에 엄청 나왔어요. 신규 업체들을 다 노리면서 전화해서 그러니까. 지원금 타게 해주겠다. 실제로 마치 정부 기관에서 연락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막 이름도 무슨 소상공인 뭐 이런 이름도 지능 모시고 막 비껴갖고. 이런 약간 되게 여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게끔 하는 이름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부 지원금은 절대로 정부에서 먼저 연락할 일이 없어요. 그냥 먼저 연락 오면 이거는 절대 그냥 속지 마시고 사기니까 대부분. 정부 기관이랑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의심은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엠마쌤, 구체적으로 어디서 찾냐고. 제가 크게 오늘 알려드릴 사이트 이제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는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계속 매번 들어가셔서 매주마다 한 번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월요일에 매주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잠깐 남는 짜투리 시간에 한 10분 정도라도 어떤 지원금이 있지? 왜냐면 계속 이게 새로 올라오거든요. 되게 놀라운 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원금이 떨어진 적이 없고 매년 증가했어요. 매년. 매년마다 증가했고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500% 넘게 지원금이 늘었더라고요. 좋아. 네, 어마어마하게 지원금도 늘었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도 그냥 우리가 아는 지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기부, 뭐 과기부 이런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광역 지자체, 그다음에 기초 지자체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금은 한 번 타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중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 일 더럽게 못하는 지원금 늘리는 거는 하나 잘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작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왜 세금을 이렇게 퍼주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업들을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잘 돼야 세금도 확보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해외에는 벌써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요. 우리 도시에서 창업해주세요가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 도시에서 창업하게 하려고 외국인들한테까지 지원금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이상한 그런 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들어갈게요.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릴 텐데 대표님들이 제일 그냥 간편하게 하시기 좋은 게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보시는 거니까 왔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왔다. 왔다? 네, 갔다 아니고 왔다. 느낌 벌써 온대. 중기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왔다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보다 조금 더 자세히 더 많은 사업들을 보고 싶다 하면은 K-스타트업, 그 다음에 기업마당, 그 다음에 소상공인마당 이런 사이트들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왔다라는 어플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는 어플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사업들이 크게 여기 앞에 화면이 딱 나뉘어져 있는데 금융은 보통 대출 이런 것들이 많고요. 창업 들어가 보시면은 창업 관련된 전반적 지원 사업들이 많고 인력, 수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거는 좋다. 전체로 한번 볼게요. 전체로 보면은 지금 현재 230건 정도 검색이 된다라고 이야. 하면은 되게 많은 사업들이 지금 벌써 꼭 막 성수기가 아니어도 매 달마다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보통 지원 사업의 모집 기간이 한 달 이내예요. 그러니까 막
한 번 모집한다고 해서 상시 모집이 아니라 대부분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공고를 보시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괜찮다 하면은 바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좋은 게 내가 사는 지역 부산이라든지 네. 광주라든지 대전 이렇게 지역마다 또 볼 수 있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지역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좋죠. 이렇게나 많은 제주도까지 이렇게 사업을 보실 수 있고요. 내려보면은 지금 경상북도, 강원도 등등 좋아요.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오늘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위에 떠요. 그러니까 이제 음. 마감이 임박된 공고들이 위에 뜨기 때문에 마감 직전의 사업들부터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근데 이제 마감 직전 사업들은 내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적합하진 않고요. 왜냐면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서류를 예를 들면 내가 국세, 지방세 다 냈는지 완납 증명서도 떼야 되고 막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재미있는 사업이 있어요. 마을 기업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내려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냐면은 그래. 일단 서울시에 있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기초지자체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마다 다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되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꼭 이 사업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거주하시는 지역이 다르고 그다음에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 다양한 사업들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좀 스크롤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은 여기서 창업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창업 내비게이션은 내가 지금 창업 단계가 몇 년인지 그래서 지금 뭐 1에서 3년, 4에서 7년, 10년 이내 이렇게 그러네.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년 이내다. 그 다음에 창업 연령대가 39세 이하 이렇게 체크가 될 수 있겠고 뭐 40세 이상이신 대표님들 체크하시면 돼요. 관심 분야가 이렇게 정부 사업들은 총 8개로 이제 지원금이 크게 나뉘어지거든요. 사업화, 기술개발, 그다음에 시설 이런 거는 사무실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멘토링, 글로벌, 인력, 융자, 행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리 대출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융자를 선택하시면 되지만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을 내가 필요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화를 체크하시면 돼요. 사업화 체크하고 찾아보기 눌러보시면은 쭉 밑에 사업들이 뜨죠. 그래서 마감 25일 전 이렇게 뜨는데 공고 더보기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들어올 사이트는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기업마당의 좋은 점은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라고 있어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2024년도에 있었던 모든 지원사업의 총 리스트를 보실 수가 요거 있어요. 괜찮은데? 매년 어차피 비슷하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2025년도 어떤 사업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다 좋다. 그리고 조만간 2025년도 것도 나올 겁니다. 네. 비슷하게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뀔 때는 좀 많이 바뀌어요. 아 정권이요? 바뀔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마다 들어있을 때 공고 오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지원사업 더보기 또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별로 또 나와 있고 아까 우리가 왔다 어플에서는 200개밖에 안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 1055개가 보여요. 그렇게 이게 많네요. 왜 사이트마다 약간 다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지원금이라는 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렇지. 군 단위 되게 작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비슷해요. 금융, 저리 대출이 가능한 그런 상품들인데 금융 쪽은 항상 많아요. 사업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또 경쟁이 되게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보다는 훨씬 더 경쟁이 낮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사업자금 이렇게 확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막 이금융권이나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도 여러분 놓고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해서 성장했거든. 처음에 1억, 3억 빌려서 이렇게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인력 채용할 때에도 저희는 지원금 엄청 많이 받아요.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들. 내려보시면 지금 보면은 인천, 경남 다 있죠. 여기에 내가 만약에 인건비, 사람을 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내수, 창업 이거는 보통 이 내수, 창업, 경영 이게 보통 정말 지원금적인 성격들의 사업들이 여기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창업 쪽 보시면은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정말 순수 지원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꿀이다. 좋은 정보 안내해줘서 고마워.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소상공인 마당인데 아까 앞서서 알려드렸던 사이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보면은 위에 메뉴 3선 있는 햄버거 버튼 눌러보시면은 사업 정보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네,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조금 더 소상공인에 맞춰져 있어요. 소상공인들.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어서 뭐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금 재밌는 사업들은 스마트 상점 이런 사업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이제 가게 키오스크 이런 거 설치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노후 전선 정비 뭐 좋아, 이런 것들 좋아. 있죠. 뭐 이런 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것 좀 지원해주는 것들이 보통은 소상공인 마당에 많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지원금 네. 충분한 이런 내비게이션 도움 많이 됐고 또 구체적으로 선정되는 노하우 좀 네.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어떻게 합격률 높이는지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합격률을 높이시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국가에서 보는 창업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생계형, 그다음에 기회형, 그다음에 승계형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승계형은 뭔지 아시겠죠? 금수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계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게 생계형 창업이 우리나라 높아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인데 이런 창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노동집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카페하거나 식당하거나 미용실하거나 다 뭐냐면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서 노동을 하는 사업들을 보통은 이렇게 생계형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키고 싶은 사업이 뭐냐면은 기회형 창업이에요. 기회를 포착하고 조금 더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초기 단계부터.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대학생은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력도 없고 아이디어 하나뿐인데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크게 키우는 회사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기회형 창업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조금 더 아이디어,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콘텐츠 이런 지식과 관련된 특징이 있어요. 마치 구직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듯이 회사도 사업 계획서라는 걸 써요. 근데 사업 계획서는 현재 상태가 아니에요. 미래 상태입니다. 미래. 사업 계획서기 때문에 정말 그냥 10년 뒤에 미래 시점을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 개가 무슨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나 종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식당하고 똑같이 치킨집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은 생계형 창업이다, 이 사람은 기회형 창업이다 이렇게 써여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저 치킨집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저는 푸드테크를 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치킨집을 운영하시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이 사업을 얘기할 때 그냥 나는 맨날 이제 출근해서 치킨 튀기고 해서 그냥 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치킨이라는 이 상품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좀 다른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걸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회형 창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 더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단순히 노동집약적 생각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와 기술이 아이디어까지 결합돼서 이 사업을 소개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금 타실 때는 현재 상태를 소개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표님이 제일 많이 하실 수가 현재 상태를 자꾸 소개해요. 미래의 어떤 방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타신 분들이 계속 타실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약간 관점이 이게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가끔 쓰다 보면 이거 소설 쓰는 건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내 꿈의 크기를 키우시라는 거예요. 혹시 챗 GPT 돌리면 도움되니? 너무 도움되죠. 제가 좀 추천드릴까요? 얘기 좀 해줘. 사업계획 쓰실 때 추천드리는 AI 툴 두 개 알려드리면은 네네. 하나는 챗GPT 네.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냅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냅킨 AI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업계획서 표현하실 때 도식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줄글로만 쭉 쓰시는 게 아니라 조금 예쁘게 이 사업 이미지화 구조도 시키고. 이미지화 시키기 되게 중요한데 줄글로 그냥 넣으시면은 냅킨의 AI를 딱 돌리면은 이게 되게 예쁘게 도식화가 돼요. 근데 AI 발전이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사업계획 쓰시는 게 예전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부 지원금은 사업 잘하시는 대표님이 더 많이 타요. 이게 사업 안 되는 분들이 더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잘 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더 똑똑하게 맨날 찾아보시고 다 타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정부 지원금만큼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분야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사업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 실제로 아는 분들이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알더라도 문서 작업이 귀찮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귀찮더라도 서류 작업에 약간 허들만 넘으면 된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도 조금 궁금한 게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댓글 많아, 너무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마쌤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꼭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 좋습니다.